이 이제 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의 절차는 우선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사전 규격 공개를 통한 업계 의견 청취, 그다음에 입찰 공고와 입찰 참가를 받고 그다음에 기술 능력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첫 번째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메가크래프트와 KT 두 곳이었는데 기술 평가에서 메가크래프트는 83.1433, KT는 85.4036 이렇게 해서 KT가 기술면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가격 평가에서는 메가크래프트가 9.5043, KT가 6.6856 이렇게 받았고 이것은 이제 수요기관이 제시한 사업금액 77억 2,800만 원의 60.17%인 46억 5천만 원을 메가크래프트가 제시했고 KT는 90%인 69억 5,5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메가크래프트가 92.6476, KT는 92.0892 이렇게 받아서 메가크래프트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기술이 앞선 업체가 오히려 경쟁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탈락해버린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이제 기술 능력 평가 점수를 90점, 가격 점수는 10점 이렇게 배분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앞으로도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좀 고쳐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런 평가 방식이 이제 저희 조달청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획재정부의 해외 애교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재부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한번 기재부에 건의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기재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보면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미만에 대해서 이제 이 30% 배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작해서 가격 그 배점을 조금 더 낮춰주는 쪽으로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평가 과정을 쭉 들여다보니까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측에서 그 제안 요청서에 기술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메가크래프트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이 수요기관이 요청한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달청은 이 기술 능력을 평가하면서 결국 이런 미자격 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거거든요. 이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왜 체크가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기술 평가 단계에서는 이제 제안서 평가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개략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시험 성적성이 어떻게 메가크래프트가 앞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우선 협상자가 지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기술 능력이라든가 기술 방법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세히 또 이렇게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알고도 그거를 그냥 넘어갔다는 그건 제가 거예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어가지고요.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 성적서가 필요했다고 제안 요청서에 명시했다. 그런데 결국 조달청은 이걸 무시하고 그냥 기술 평가를 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절차상의 잘못이고 이거를 그냥 뭐 나중에 또 체크할 거니까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사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나중에 결국 수요 기관이 다시 평가를 하면서 그런 걸 보니까 이런 시험 성적서도 없고 이런 업체라서 자격 미달이다 해서 탈락은 시켰지만
결국 이렇게 행정력과 시간이 많이 낭비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달청의 이런 그 평가 이 신뢰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제 뭐 압력이나 무슨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달청장이 분명히 확실하게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통계청장한테 예. 요새 그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죠. 예, 통계청은 지금도 입장은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공급 측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네, 이런 우선은 거죠? 정의상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지난달 한 달이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정의할 때는 그 기간이 예컨대 1년이나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원 물가의 추세를 파악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승률이 낮으면 수요가 부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이게 수요 측면의 요인도 있다. 네, 이렇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또 GDP 디플레이터 이것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기간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 디플레이션 징후다 이렇게 보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